예, 민주화운동 가족에게 취업 특혜, 대학 입학 특혜, 이 얘기 좀 논란 뜨겁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으로 연세대 합격한 신입생이 18명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글쎄요, 여러 가지 사정과 입학 절차는 있겠습니다만 치열한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에겐 꿈 같은 전형일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합격생과 부모가 누구인지 저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운동 한 게 떳떳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가리더라도 어떤 그 운동 경력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으로 제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증서에는 그냥 민주화운동 기여자다라는 말만 써 있는 그런 증서가 되겠습니다. 제출하시기 싫다 이 말씀이죠? 싫은 것이 아니고요. 연세대학교에서 2017년 이후로 18명이 합격을 했다. 여기 17명, 이렇게 의대까지 18명이죠. 그렇죠? 이동현이. 네. 근데 저는 연세대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애초에 이런 의문 가지신 분도 많을 거고, 민주화운동 전형이라는 대입 전형이 있었어?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80년대에 지금 이제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이 586이고 지금 우리 사회에 물론 정권도 잡고 있지만 이제 모든 분야에서 이제 주류 50대가 됐으니까 주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특히 이제 유독 80년대에는 그 연대를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이 많았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한열 열사가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렇죠. 사망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고 또 지금 이제 연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이제 그 세대가 됐죠. 그런저런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세대에서 그 민주화 운동 관련한 기회균형 선발, 그러니까 이제 수시로, 합격을 시켰는데, 사실은 그 전에도 조금 있었습니다만,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그 숫자가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게 논란이 되는 거고, 또, 물론 이제, 연대는 사립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무슨 자율권은 있습니다만, 연대 역시 또 교육부를 통해서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전형으로 학생들을 뽑는지, 특히 이제 지금같이 공정을 강조하는 시대에 이걸 어떻게 뽑는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알고 싶어 하고, 특히 이제 우원식 의원 등 20여 명, 특히 아까 말했던 이제 586 세대들이겠죠. 이거를 민주화 운동 자녀들에게 입학뿐만 아니라 취업까지,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까지, 그리고 어떤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혜택을 주자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니까, 그러면 어떤 민주화 운동은 어떤 특권층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대입 말고 취업이라든지 대출, 교육 지원까지 혜택을 주자는 게 우원식 의원의 이제 발의인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근데 이게 또 공정 논란이 불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수업료나 입학금 면제 금전적으로 좀 혜택을 주는 거는 국민들도 크게 납득을 할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우리가 이제 입학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속된 말로 본인의 아이가 스카이라고 부르는 명문대학에 보내기를 원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의 자녀들을 특혜를 준다고, 그러니까 특혜 수시 입학에서 약간의 플러스를 준다라는 게 이게 국민의 감정에서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신상필벌의 원칙은 명확해야 됩니다. 예.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못했을 때 주는 벌도 마찬가지고 잘했을 때 주는 상도 비례성의 원칙에 맞아야 되거든요.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서 사는 사람한테 100만 원 주는 건 괜찮지만 1억 주는 건 곤란합니다. 징역 1년짜리 잘못을 한 사람한테 1년을 줄 수 있지만 징역 10년, 무기징역 이러면 곤란한 거거든요. 비례성의 원칙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이 생활을 지금 어렵게 산다고 하면 그 생활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야 다 비례성의 원칙에 맞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 민주화 운동은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어디까지를 포섭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예.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의 아이들까지 대학을 가는데 뭔가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그 아이들의 부모가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공헌했던 그 공과 본인이 이 생활 지원이 아니라 자식까지 대학 가는데 뭔가 혜택을 받는 것, 이 혜택, 이게 비례성의 원칙에 맞는 건가? 그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지나치다라고 봐요. 민주화운동 당사자들한테 어떤 금전적 혜택이나 생활지원 이건 얼마든 해도 되지만 그 자식들에게까지 입학에 있어서 입시에 있어서 좀 뭔가 혜택을 준다? 저는 잘못하면 굉장히 오해 살 수 있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돈. 요걸 하나 좀 꼭 소개해주고 싶은데 이 기사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는 친구인데 이제 운동권이고 지금도 현장에서 운동하는 친구입니다. 예. 이 친구가 얘기한 게 있어서 요건 꼭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운동권에서 그 애국가 대신 우리 님을 위한 행진곡도 많이 부르죠. 사랑도 명예도. 그러니까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는 굳은 맹세. 님을 위한 행진곡 그렇죠. 가사요? 그렇다면은 진짜 운동가는 혜택을 거부할 권리도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 노래 불렀는데 이제 와서 그때 운동권 자식 세대까지 그 혜택을 주자고 하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지금 추진하는 분들이 한번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관욱 교수님. 네. 해당 법안 발의한 우원식 의원은 이게 지금 논란이 커지니까 운동권 자녀수 1000명 특혜 같은 사실 말도 안 된다. 엉터리 보도라라고 저렇게 SNS 장문에 글을 썼거든요. 과도한 특혜라 볼 수 없다. 이게 지금 여당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 문제 제기가 굉장히 의도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공정성의 문제를 부각시켜서 예. 지금 현 정부의 뭐 약한 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더 부각시키는 그런 차원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전형이 있거든요. 학교 가면 농어촌 전형, 뭐 예컨대 독립유공자 전형 수도 없어요. 그렇죠. 거기다 다 특혜입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본다 그러면 미국도 사실 어퍼머티브 액션이라 그래가지고 저소득층 또는 뭐 인종이 좀 뭐 다른 뭔가 좀 출발점이 다르면 혜택을 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것들을 주는 거거든요, 학교가. 예.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전개된 것이고, 이한열, 박종철, 다 그분들은 일찍 사실은 사망을 해가지고 자녀도 없어요. 받을 혜택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가산점 같은 것들을 국가유공자 다 받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에서 왜 민주주의라는 것을 만든 사람들, 그 기여한 부분들 우리가 왜 인정을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인정해줘야죠.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민주주의 혜택을 누리고 지금 살고 그분들도 있기 그런 때문에 기타 독립유공자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같은 있다는 맥락에서 사실 입법 처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분들을 해준다 그러면 더 좋을 텐데 일단 학교에서 저런 걸 하는 거는 연대는 2012년부터 했어요. 이번 정권부터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왜 이 시점에 와서 하느냐 이 얘기죠. 예. 사실 연대도 문제지만 지금 법안 발의된 거 보면 취업 혜택까지 준다고 해요. 국가기관뿐만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 그럼 대기업이란 말이겠죠. 그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모두가 꿈꾸는 직장 들어갈 때 부모님이 민주화 운동 경력으로 부상 입었으면 5% 가산점 받는 겁니다. 5% 받으면 웬만하면 취업이 돼요. 일자리 늘릴 생각은 안 하고 있는 일자리 우리랑 같이 운동했던 동지들 자녀들에게 주겠다는 법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지 저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고개가 많이 갸웃거려집니다. 알겠습니다. 각기 다른 입장들을 다 해주셨는데요. 이 민주화 운동 이 얘기 오늘 국감 자료회를 통해서 한번 공개가 됐는데 이 얘기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쉼없이 달려와 봤습니다. 시청자의 목소리를 하나씩 만나볼 차례가 왔습니다. 첫 번째 댓글부터 만나볼까요? 운동권 자녀에게 온갖 혜택 다 준다고 삼별초에 난 임진왜란 후손도 다 주지 그러냐라는 의견도 있으십니다. 예.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네요. 민주화운동을 하다 희생된 사람들, 그분 자녀들 예우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다른 의견도 또 있으시고요. 네. 6억 3천이면 지방 좋은 집 사서 가면 되겠네. 꼭 마포의 아파트를 살아야 하나. 홍남기 부총리를 좀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우리 국민이 북한에 사살당했는데 이 마당에 종전선언이라니. 마지막 댓글 볼까요? 급하게 먹는 밥이 탈도 잘나는 법이다. 때에 맞는 종전선언이 필요하지요.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상위권에 등장한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손혁 감독이 갑자기 이제 전격적으로 사의 표명했는데 이 두고 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한글날 휴일인데 한글날 집회 때 다시 차벽을 설치하되 시민들의 안전을 좀 책임지겠다는 경찰청의 얘기, 그리고 야당은 이거에 맞서서 또 과잉 대응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의 뜻도 있고요. 실시간 검색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 오랜만에 나라박 소식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